안녕하세요. 네. 발표 전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눈에 쏙 들어온 데모를 통한 지능형 ERP를 이해하기라는 다소 좀 익숙하지 않은 세션을 진행하게 된 SAP 코리아의 염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고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은 제가 좀 이야기하듯이 좀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능형 ERP, 오늘 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지능형 기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저희 삶이랑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알고 모르게 인텔리전트 기술이 접목이 된 서비스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 유저분들은 시리가 있으실 거고요. 구글 유저분들은 OK 구글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또 테슬라, 쿠팡, 넷플릭스, 토스, 샐러드뱅크처럼 사실 우리 생활에서 혁신이라고 생각되는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면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기술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나 AI 스피커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는 UX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율주행차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또 토스나 뱅크처럼 우리 금융자산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 지능형 혁신에 의해서 실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명패를 착용을 하고 회사에 가면은 저희 실생활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앞에 보여드렸던 경험보다는 뭔가 엑셀에 더 의존을 하고 또 뭔가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업무가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걸 내가 인지하고 그걸 떼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회사 생활에서의 겪는 UX의 괴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지능형 기업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지능형 기업을 위해서 S4하나에서는 4가지의 지능형 혁신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용자 경험, 그리고 지능형 기술이 탑재가 된 프로세스, 또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 또 예측 분석과 실시간 인사이트까지 같이 포함이 된 ERP, 그게 바로 이제 S4하나, 또 지능형 ERP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능형 ERP 이면에는 4가지의 지능형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능형 기술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각 요소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기보다 오늘 데모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굉장히 많은 데모 시나리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프로세스에 어떻게 회복 탄력성과 민첩성을 추가하게 되는지 조금 더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재무 영역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데모를 보시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용이 제가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화면이 좀 빨리 가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잠깐만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영역에서는 지급 내역서를 받아서 우리 AR, AP, 그 다음에 재무 분석하고 또 배부까지 흘러가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영역에 있는 두루두루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능형 기술을 통해서 바뀌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지급 내역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 시나리오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예, 고객으로부터 이제 메일 같은 걸로 지급 내역서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파일을 시스템에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파일에 있는 내용 중에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지급 내역서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걸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됩니다. 예, 추출되는 것과 실제로 반영된 거를. 그럼 이렇게 기록이 된 지급 통지 문서와 함께 우리가 은행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반제해야 됩니다. 이런 반제하는 것도 역시 머신러닝을 가지고 반제하는 그런 시나리오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반제를 하게 되면 장기 채권이 만들어져서 우리 회사 재무적으로 나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그렇게 자동으로 반제 처리를 하다가 확인된 지급 누락 통지건이 있다면 이를 상황 처리 엔진이 자동으로 메시지를 띄워주고 지급 통지 내역과 그 다음에 입금 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채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후속 절차를 실행하는 것 역시도 IRP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 분쟁의 분쟁 케이스 생성, 그리고 이제 메일 발송까지 IRP의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단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노란색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게 이 IRPA가 이 시나리오를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텐디드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언어텐디드 모드, 사용자가 보지 않고도 이 업무가 실제로 처리되는 업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구업체의 송장 지급을 체크해 주세요라는 것도 IRP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엑셀에서 보면 이제 체크해야 될 번호들을 이제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IRP의 이 봇을 실행을 해서 그 봇이 공구업체의 송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확인하면서 확인된 내용을 엑셀에다 기록하는 거를 이 봇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저희가 퇴근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얘가 알아서 도는 겁니다. 열심히 돌고요. 이제 이렇게 돌아간 결과는 엑셀에 차곡차곡 쌓아서 사용자가 나중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돌고 있죠. 이렇게 돌아간 결과는 엑셀 파일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시나리오가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그런 거고, 엑셀 파일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죠. 기록한 그 내용을 보시면 송장 번호, 그 다음에 송장 금액, 그리고 송장 일자, 지급 예정일, 상태 같이 사실 클릭해서 확인했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정보들을 다 추출해내서 일명묘연하게 보고 업체 쪽으로 회신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하는 재무 분석이 아니고 오전에 재무 회계 세션 때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측 회계, 프리딕티브 어카운팅이 반영된 재무 분석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무 분석 앱을 실행을 하면 어떤 원장을 기준으로 줘야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측값이 포함이 된 02 원장을 선택하고 항목, 재무제표 항목 검색도 텍스트로 찾아서 얘를 드릴 다운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드릴 다운해서 내려간 그 상세 목록에서 인커밍 세일즈 오더라고 하는 이제 뷰를 이제 선택을 하죠. 지금 처음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개별 판매 오더, 우리가 아직 출고되지 않은 개별 판매 오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측 점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저렇게 PA로 시작하는 예측 점표가 실제 점표가 아니고 예측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측 점표입니다. 당연히 개별 오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 판매 오더의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예측 매출 상세 분석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측 회계값은 개별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는 고객그룹, 제품군 등의 상세한 이제 필터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오더를 가시적으로 손쉽게 이제 분별해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18,000불짜리 오더가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예측값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셀조도를 보면은 해당 매출이 갖고 있는 이제 미래의 리스크를 영업 담당자, 해당 오더를 만들었던 영업 담당자와 함께 S4하나에서 제공되는 코파일럿이라는 디지털 비서를 통해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리스크를 미리미리 커뮤니케이션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재무회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통화번장에는 기표가 일어날 때 거래 통화뿐만 아니라 10개의 통화까지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 매출이 가지고 있는 환 위험, 커런시 리스크까지도 얼마인지, 그래서 노출된 매출액 중에 환 리스크에 빠져 있는 게 얼마큼인지를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관리회계 영역에서도 이 인텔리전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배부라고 하는 건 이제 매달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배부 작업에도 예외 상황 처리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기술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배부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사실 결산 절차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배부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부 작업들을 여러 개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오류를 바로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오류 상황을 보고 배부로 바로 이동을 해서 배부 규칙에 무언가가 빠지지 않았는지, 혹시 뭐 리시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와 같은 작업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류에 대한 사항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무 관리에 우리 AR, AP, 재무 분석, 그 다음 배부까지의 골고루 어떻게 지능형 기술들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좀 보셨는데요. 이런 지능형 기술을 통해서 단순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아니고 더 많은 비즈니스 맥락 정보, 비즈니스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을 하고, 또 장기 채권을 방지하면서 또 예외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시에 반응을 하고, 당연히 반복적인 노력을 절감을 하면서 리스크도 조기에 대응을 하고요. 또 대량으로 재작업해야 되는 것 역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로지스틱 쪽 데모입니다. 먼저 구매 영역 쪽에서의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 요청, 그 다음에 공구업체 발주, 그 다음에 구매 오더에 대한 납품, 그 다음에 송장과 관련된 업무들이 어떻게 지능형 기술들이 더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시나리오는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 엔진을 사용한 이미지 인식이 적용이 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제 처리하는 건 에어컨 모터를 구매를 해야 돼요. 에어컨 모터를 구매를 할 때 통상은 이제 자재를 검색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자재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검색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에서 검색된 항목이 보이면 거기에다가 수량을 입력을 하고 카트를 추가한 다음에 오더 버튼을 누르면 구매 요청이 바로 생성이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은 공구업체 발주 확인이 지연이 됐을 때 구매 담당자한테 알림을 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알림 메시지를 받은 구매 담당자가 발주 현황들을 쭉 이제 대시보드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21개의 품목이 그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상세 정보를 보고 공구업체한테 연락을 취하는 후속적인 액션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발주업체와 저희가 보낸 내용 간의 차이도 지능형 기술에 의해서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건 2일까지 10개, 근데 업체에서는 9일까지 1개만 가능하다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일일이 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 상황을 인지를 하고 담당자한테 뭐가 지금 수량이 2개가 차이가 나고 1일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프로큐어먼트가 되지 않으면 과거의 구매 이력을 살펴서 우리가 얼터네티브로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보신 시나리오는 이제 사후 이슈 해결에 중점이 됐다면, 지금 보시는 이 납품일 예측 시나리오는 납품 가능한 거를 사전에 예측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구매 오더 품목 모니터링 앱입니다, 이게. 그 구매 모니터링 앱에서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오더 품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필터 조건을 당연히 줄 수가 있고, 요 위에 보이는 그래프 형태와 리스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는 이 항목들 중에 미결 항목 오더 품목을 선택을 하고 납품일 예상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기존 구매 오더의 이력을 학습해서 분석한 납품일 예측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를 활용한 공업체 송장 자동 업로드 기능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금 계산 담당자가 메일로 공급업체 인보이스를 수신하게 되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IRPA 봇을 활용을 해서 송장 정보를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업체 송장 업로드 앱에서 업로드된 IRP 봇에 의해서 업로드된 임시 송장 문서를 확인하고 이때 이제 메일에 첨부된 인보이스까지 같이 이제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임시 송장 문서를 열어서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입력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전기를 하면 송장 문서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매 업무와 관련해서 구매 요청, 구매 오더, 납품, 송장 업무 처리를 하면서 지능형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제품에 대한 검색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예외 사항도 적시적시에 확인을 해서 공급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급 이슈를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서 생산 쪽으로 이펙트가 가지 않게끔 하고요. 또 뭐 앞에 재무와 마찬가지로 IRP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을 해서 단순 반복 업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관리 쪽에서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업관리에서는 이제 영업 인콰이리, 영업 견적부터 견적에 대한 매출 예측, 그리고 견적서에 대한 만료, 그 다음에 납기 예측까지 해보는 이런 시나리오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S4하나에는 그 영업관리의 판매 계획을 업로드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레포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래 판매 실적을 예측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죠. 지금 보시는 이 판매 실적 예측 앱에는 상단에 보면은 기간 조직, 판매처, 제품별 실적 탑3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대 그래프에 8월부터 이렇게 3개의 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2개만 있는데, 그래서 이 3개의 바가 실제로 발생한 매출,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실적, 그리고 업로드한 판매 계획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토리 기반으로 이제 분석한 판매 예측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프의 상세 내역은 이 밑에 하단에서 자세한 숫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S4하나의 장점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데이터만 잘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연관된 후속 액션과의 연결을 지원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후속 액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8월을 보시면 계획 대비 예측이 굉장히 성과가 낮아요. 그래서 이 낮은 걸 어떻게 우리가 캐치업할지 이런 이제 후속 방안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지금 매출 증진 방안으로서 이제 액션 리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액션 리스트를 따라서 가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미결 판매 오더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문 상태에 따라서 오더를 이제 색깔별로 이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미결 금액을 다시 이제 제품별, 또 제품 중에 미결 오더 금액이 가장 큰 오더를 선택해서 판매 오더를 선택해서 이제 최종 개별 판매 문서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레벨로 드릴 다운을 차례대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나리오 역시 수주 가능 금액 예측도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나리오입니다. 견적 전환율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견적에 대한 예상 매출 금액하고 또 향후 전환 기간의 예상 가격까지 포함된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견적 전환율이라고 하는 이 앱에서 승인이 완료된 견적들에 대해서 영업 담당자는 후속적으로 얼만큼 이제 매출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바로 보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견적 금액, 총 견적과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미 후속 주문으로 연계된 금액, 또 머신러닝이 판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문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 빨간 그래서 총 이제 그 견적 금액, 그 다음에 이미 반영된 수주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된 우리 수주 금액까지 포함된 총 예측 수주 전환 금액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통상적으로 한 초록색만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걸 이제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 담당자는 이제 수량도 미리 재고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세한 예측의 현황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건별로 몇 % 정도의 예측을 치를 보이는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한테 이제 견적서를 제출을 했는데 한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 사원들은 그 한 건만 담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잊고 있는 그 영업 오더에 대해서 시스템이 알아서 알림을 주게 되는 거를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업 담당자에게 이렇게 이제 알림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알림 메시지를 가서 보면 4일 후에 이제 완료되는 이제 오더가 있어요. 그게 57%의 이제 전환율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까지 같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57%라 하더라도 당연히 판매사원 입장에서는 그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뭔가 후속적인 조치를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컨택을 해서 더 정보들을 캐내야 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런 거 역시도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관련 컨텍스트들을 같이 보면서 후속적인 업무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업 견적부터 시작해서 오더, 출고, 납기 예측까지의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에 이제 지능형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성과를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잠재적인 기회를 식별하거나 또 견적에 대한 예외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시스템에서 알려주면 이걸 우리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어주게 되는 거죠. 앞에 보여드렸던 영업, 구매, 재무, 관리회계에서의 시나리오 외에도 각각의 그 지능형 기술별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 시나리오들을 바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나리오들을 지금 가져다 쓰시는 회사에 맞게끔 당연히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이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영업 구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R&D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인사까지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들은 클라우드에 먼저 탑재가 되고요.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들이 탑재가 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로드맵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런 시나리오들, 우리 인텔리전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지능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S4하나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형 기술들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반세기, 한 50년 넘게 프로세스를 다뤄온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형 기술이라고 하는 걸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가장 잘 아는 것도 저희 SA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면 가장 큰 가치를 내는지도 저희가 제일 가장 잘 알 거고요. 그래서 기능형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세 단계를 저희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능형 기술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S4 하나에 있는 지능형 시나리오들을 먼저 검토해서 도입해서 바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시나리오들을 바로 적용해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없다면 SAP의 인더스트리 베스트 프랙티스가 반영이 된 코이내비에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확장해 나가시는 게 우리 지능형 기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고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별도의 에바가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있는 데이터를 저거에서 정보를 듣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당연히 쓰실 수가 있지만 이제 S4하나 안에 그런 이미지 분석, 그다음에 처리에 대한 머신러닝 엔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진에다가 이미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의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면 분류해 주는 것까지 그 시나리오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바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업체 거를 붙여서 쓰실 수도 있겠지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뭐 짧게 지능형 기업에서 사용되는 지능형 기술들을 보여드린 데모를 보여드린 이현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